특히 저는 이 7, 8장하고 결장 중에 7장이 특히 재밌었고 아마 요 마지막 부분에 힘을 쏟은 건 7장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인종 자유주의 국가 음, 서사와 그다음에 이제 백인 민족주의 서사, 이 미국을 상징하는 두 개의 국가 서사가 충돌해온 과정을 차태석 교수가 잘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줬는데 이 제가 지금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 다인종 자유주의 국가 서사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바로 오바마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국가 정체성 논란은 거의 오바마의 등장과 함께 촉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극적으로 강화시켰지. 왜냐면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오바마가 혜성처럼 축사자로 땅 등장했을 때 그때 했던 연설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가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고 엄마는 백인인데 이제 본인의 자기 삶의 얘기, 자기 친가와 외가 얘기를 쭉 하면서 그게 바로 다인종 어떤 자유주의 국가의 서사라는 식으로 쫙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뭐 마천루가 높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 200년 전에 어떤 선언문에 담긴 이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똑같이 가진다. 라고 하는 그 선언문 때문에 미국이 위대한 거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다인종 자유주의 국가 서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자신은 다인종 자유주의 국가 서사의 화신인 거야. 말 그대로. 그랬기 때문에 오바마가 거기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났고, 결국 4년 뒤에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오바마가 당선된 게 미국 백인들한테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졌던 거죠. 또 그게 마침 미국 백인 중산층의 이렇게 몰락과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친 거죠. 그거는 뭐 오바마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상관없는 건데 세계화의 어떤 그 피해인데 그게 우연하게 오바마의 등장과 미국 백인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그 가시화된 흑인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이제 오바마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그 위기 의식을 느낀 백인들을 일종의 뭐 동원해낸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에서 재밌는 게 오바마가 취임 초에 백악관에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사진이 이 책에 보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의 그 흑인인 모습 자체가 백인 국민들에게는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위협으로 느껴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라도 안정됐으면 그걸 여유 있게 받아들였을 텐데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데 흑인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이제 그 위협을 느낀 거죠.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잘 이용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런 국가 정체성 서사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서사가 크게 두 가지 서사가 대립해 온 거죠. 하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그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반공의 보루 국가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반공 보루 국가 냉전 반공주의에 따른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의 물결을 막아내야 하는 그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 반공 국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른바 보수 세력의 그 서사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민족 국가로 가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통일이 완성되지 않은 이제 그 국가, 그 통일민족 국가가 되어가는 국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민주적이고 통일된 국가. 우리 자민통일이라고 했죠. 자주민주통일. 이제 그 국가 서사 두 개가 대립을 해왔던 거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저는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긁어 갖고 한판 붙은 시기였던 거예요. 그 두 개의 국가 서다가 양쪽이 다 그럴듯한 힘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당도 한 10년 정도 집권을 해봤고 자기 나름의 국가 서사를 막 이렇게 많이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국가 서사가 혼재해진 상황에서 이제 다시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인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국가서사를 재정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민주당이 10년간 뿌려놓은 국가서사를 뒤엎기 위해서 이른바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1945년이냐, 48년이냐, 이걸 이제 국가의 기원을 놓고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렇게 된 데에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 또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제2의 건국운동, 이런 식으로 국가 서사를 건드리는 그런 시도들이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 의한 정부들이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또 노무현 대통령의 독특한 우리나라 역사는 뭐 아주 그냥 공부하다 보면 피가 거꾸로 흐르고 뭐 이제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그 출마선에 나오는 역사관도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그런 그 국가 서사에 대한 갈등이 존재해 왔고 그게 보수 세력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고 그게 건국절 논란 최근에 어떤 뉴라이트 이제 요로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2025년 대선 출마자들의 연설문을 제가
요즘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수업으로. 거기서 이제 대선 출마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선 출마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 국가의 역사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좀 재밌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서사가 약간 이렇게 뭔가 하나로 수렴되는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그걸 동시에 성공시키면서 한류까지도 성공시킨 이른바 제3세계의 신생 독립국가의 모델 국가다. 라고 하는 그런 서사가, 그런 국가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선 주자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선에 얘기한 게 뭡니까?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에 더해서 K 이니셔티브를 얘기하잖아요. 그 K 이니셔티브가 전형적인 그 제3세계 선진국 모델 국가 그 서사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있고 재밌는 건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이유는 뭐 블라블라 민주화 산업화 뭐 위기를 국민들이 이겨냈기 때문에 위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재명과 한동훈은 저는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한 정체성의 서사가 하나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비해서 여전히 나경원이라든가 뭐 이제 김문수라든가 이제 이른바 윤석열 계열을 따라가는 그런 극우 성향 후보들은 여전히 한국은 중국의 간첩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노출된 그런 여전히 그 불안한 취약 국가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관이 여전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런 주류적인 국가가 우리가 제3세계의 어떤 선진국 모델로서의 국가냐 아니면 여전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중국이나 북한의 그 위협에 맞서서 반공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내를 놓고 두 개의 국가 간이 충돌하는 선거가 또 이번 선거가 아니냐.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중도부터 리버럴까지 진보까지는 하나의 어떤 선진국 모델 국가로서 국가 간이 모아지고 있고 극우 세력은 여전히 과거의 국가 간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 대선에 특히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느냐에 따라서 이 그 생존 국가가 과거처럼 다시 이렇게 주변화될지 아니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실체를 입고 다시 한번 재점화해서 또 국가 간 논쟁이 크게 이어질지 그게 이제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